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이입니다. 서울 수도권 최상급지에서 신고가가 행진 중입니다. 이럴 때 청약은 마지막 기회죠. 시세보다 저렴한 청약단지는 수억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급은 한정적이죠. 당첨 확률과 당첨 가능성은 매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가점을 점검하고 특별 공급을 활용하고 좋은 입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2025년 청약, 이 강세장에서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꼭 오셔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자, 서울시가요. 네. 미국이나 일본처럼 건물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 이양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네.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용적률을 사고 판다? 네. 좀 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네. 네. 그쵸? 네. 용적률이 뭔가요, 근데? 용적률이라는 게 박사님이시잖아요, 또. 네. 부동산 박사신데. 자, 여기 네. 화면처럼 용적률이 이제 저희 뭐 용도 지역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게 상업 지역인지 일반 네. 주거 지역인지 뭐 그렇죠. 이종인지 그거에 따라 이제 건물의 네. 연면적 대비 이제 합친 합인데 네. 층수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고 네. 낮냐에 따라서 사실 상업성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용적률이 사실 분명히 이 용도 지역에 나는 분명 높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못 짓는 지역들이 있죠. 꽤 많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용적률이 뭐 200%야. 네. 근데 이만큼 못 짓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럼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네. 그만큼 네. 수익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 이양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래요? 야, 이거. 아직 어느 지역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대충은 지금 견적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혹시라도 지금 네. 서울에 땅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계신 우리 네. 구독자분들 계시면은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좀 전에 우리 미치고 김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용적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정해져 있죠? 네. 땅도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은 몇 층까지, 이 땅은 몇 층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200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00제곱미터에 200%니까 뭐예요? 200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각층의 면적의 합이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0제곱미터짜리를 4개 층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200이 되는 거죠.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40제곱미터짜리를 5층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00제곱미터짜리를 2층을 지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그건 안 돼. 이건 땅이 100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건 뭐냐면 땅마다 다 정해져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사이즈가 총 면적이 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미 선진국에서는요, 뉴욕이나 일본 도쿄 이런 데서는요, 이미 이게 사고 팔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 용적률이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이양한다. 라고 해서 용적 이양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5년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처음 시행하게 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 하반기부터 아마 시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인접구역 간 용적률 거래가 우선 허용되고 인접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내가 서울에 남는 용적률이 있어. 내가 부산에 못 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적 상한분까지 용적률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용적률을 파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개발비. 매입자는 건물을 더 올려 사업성을 각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윈윈이죠, 윈윈. 그죠? 윈윈이죠.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네. 아무도 지금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너무 좋죠. 요거는 진작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내가 음. 5층까지 지을 줄 알고 이 네. 땅을 샀는데 그렇지. 이제 알고 보니까 네. 못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진짜 많나요? 그런 지역들이 보니까 어디냐면은
자, 주목하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자, 경복궁, 그 다음에 덕수궁, 선릉, 즉 다 궁이 들어가죠. 궁이랑 릉이 들어가죠. 문화재 주변에 반경 100m 지역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안각 규제라는 걸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풍납토성 일대도 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 인근 같은 경우도 항공기 운항 때문에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딱 들어봐도 문화재 주변, 그 다음에 공항 인근 이런 데가 지금 이런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얘기 나가면은 벌써 이쪽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용적률을 팔 수 있으니까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이제 투자 방향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지역들은. 네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런 여지가 좀 더 많아지게 돼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뭐 크게 피해를 미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면적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의도 있죠, 여의도. 네. 여의도의 절반 정도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 남는 용적률이 남는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의 절반 크기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이 어딘가 이제 쌓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성장을 이제 촉진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지금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실행이 되는 용적 이양제인데요.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이거 좀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문화재 보존 등 높이 규제로 인해서 국토계획법상 허용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정비사업 등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법정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000%예요. 네. A 단지가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에 걸려서 용적률을 400%밖에 만약에 못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예요? 600. 엄청 크죠? 근데 원래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 얘는 그냥 그렇죠.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1000억이었다라면은 이 중에서 400%밖에 못 쓰니까 400억밖에 안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600%를 뭐예요? 다른데 비재개발 재건축에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400억짜리가 다시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1000억짜리가 될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이렇게 규제 지역, 문화유산 지역, 요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데에 문화유산 주변에 있는 이제 규제 지역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흐름을 네.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미이용한 이런 용적률을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용적을 이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여기가 용적률상 여기까지밖에 못 올렸는데 네. 여기서 이만큼 갖고 오니까 더 위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게 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실행이 되는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례를 조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뉴욕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도쿄역에도 있는데 뉴욕의 랜드마크가 있어요. 원 밴더빌트. 여기가 근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용적률을 넘겨받아가지고 용적률 3000%로 93층 높이로 지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와, 100층이 엄청 네. 높네요. 그러니까 용적률 네, 와. 3%, 3000%면요. 와. 100평짜리 땅에 지금 30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30배니까. 3000%. 아, 용적률을 얼마나 산 거야?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도쿄역 근처에 여기 이제 이런 빌딩들도 도쿄역이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 700%를 사들여가지고 고층으로 올린 사례다. 이거를 보니까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뭔가 이렇게 용적률을 사가지고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네. 이런 데가 어딘지를 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딱 이 제도 발표하고 나서요. 네. 파는 지역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또 높일 수 있을 때 그만큼 사업성이 높일 만한 지역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큰 수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면은 네. 자 보세요. 자, 이 용적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용적률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데 모든 가치는요, 희소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희소성. 모든 거래에서. 근데 팔 수 있는 이 용적률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게 하나 둘씩 빠져. 몇 개 안 남았어. 그러면
이거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미치고님이 지금 옆에 사람들이 다 용적률 많이 팔았어. 몇 개 없어. 근데 우리 미치고님이 용적률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나도 그 용적률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용적률이 필요해. 네. 몇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은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미치고님한테 더 비싸게 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우려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용적률 가격에 대한 측정은 딱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기준치가 있지 않으면 네. 정말로 그거 약간 진짜 수요와 공급이 너무 그렇죠. 안 맞다 보니까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용적률 이 거래제의 핵심 뭐냐? 바로 양도지역 선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대상 지역이나 용적률 가치 상전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용적률 양도 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등 제도 도입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제 사대문안 문화재 보호지구, 그 다음에 성북구의 삼선 성북동, 여기도 이제 문화재 보호지역이고요. 풍납동, 그 다음에 고도 제한 지구인 김포공항 주변, 이런 데가 지금 용적률 양도 시범 사업지로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지역에 이 용적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양도 지역에, 그러니까 사는 지역이나 파는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동일 권역에 입주한 경우를 우선 검토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동일 자치구. 그럼 뭐 강남구면 강남구, 서초구면 서초구, 종로구면 종로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같이 있는 이게 1순위.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동일 구로 2순위가 되는,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용적률을 샀어요. 근데 이 산 용적률만큼 무한정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네. 좀 난개발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적 상한 또 용적률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근데 저는 딱 그러네. 만약에 이거 물고 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서울 해줬어. 부산에 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왜 우리가 더 힘든데 지금 지방을 살려야지. 왜 서울만 지금 해주냐? 지방도 해줘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서울도 뭐 일부 지역을 허용을 했으면 네. 좀 확대를 시켜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경매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매가 쏟아지는 지역에 네. 만약에 이런 데 속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걸 내가 경매로 사. 큰 그림을 그리셨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지금 뭐 서울의 강남 쪽에 일부 지금 아파트 시장만 좋지 사실은 모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 어떤 재산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정부한테도 사실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저는 그래요. 이게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규제들은 그냥 싹 좀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빨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네. 좀 일부 지역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대를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문화재를 보존한다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네. 또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을까요? 일단 재산권이 보호가 되죠. 문화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미치코님이 문화재 지역이나 고도 제한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용적률을 내가 못 챙겨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미치코님의 재산이 침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재산권 맞아요. 행사를 지금 제대로 못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요거가 이제 되는 거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한마디로 그런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다 이제 꽃피는 시절이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뭐 균형 발전, 뭐 문화유산 보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걸 하면은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얼마든지 저는 이런 규제는 좀 빨리빨리 좀 풀어서 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제도에는 항상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해외 선례를 좀 보고 이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그렇죠.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네네. 과제들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 이양을 모두가 알 수 있게 이제 하는 공시 수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것도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리가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 부동산 등기법 요 관련 법률이 또 개정이 돼야 되는 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용적률을 사고 팔기 위한 산정기준 도대체 얼마에 사고 팔 거냐.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용적률을 개별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약간 숙제같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네, 조금 이제 신선한 주제였습니다. 이제 네네.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하게 될 네. 용적 이양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제도가 서울의 도시 개발과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